자, 락사르마다가 이번엔 블루 진영이고요. 그리고 글레이브 벤 하면서 캐스트를 가져갔네요. 에이스게이밍은 이드리스 벤. 네, 일단 그 컨트롤의 그러니까 초당 혹은 분당 필요한 컨트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핑이 좀 튈 때 페널티가 좀 커요. 그나마 컨트롤을 묵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나마 더 괜찮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랑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플레이하는 그 선수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서 해도 한국이랑 달라요. 아무리 세팅을 좀 완벽하게 그렇죠. 해도 미국에서 하면은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뭐 이게 뭐 컴퓨터는 비슷할 텐데 한국이랑 뭐 미국이랑. 미국 전기는 약간 다른 점인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다르더라고요. 감이 달라가지고. 확실히 근데 이게 그 지역에 다르면 네. 그냥 똑같은 물을 마셔도 느낌이 완전 네, 다르죠. 희한해요. 네, 그런 그 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흑깃과 캐스트로를 나눠 가졌는데 에이스 게이밍은 지금 조합을 봤을 때 약간 원래 그 본인들이 좋아했었던 운영 메타는 이번에도 역시 버린 겁니다. 오히려 락사라바다가 캐스터를 먼저 가져오면서 에이스 게이밍스럽게 뱀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흑깃과 렌스 그리고 락사르마다는 캐스트럴. 그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할 때 지금 락사르마다가 보여준 것처럼 캐스트를 가져오는 게 참 네. 베스트 뱀픽이에요. 가장 좋죠. 네. 이건 사실 픽 하나 있을 뿐인데 뱅도 같이 한 그 정도의 이력이라서 네,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에이스 게이밍은 랜스를 인정을 했죠. 락사라바다의 그런 그 랜스의 움직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캐서린보다는 랜스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분위기는 핀 정도가 캡틴으로서는 또 적절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바티스트를 락사르마다가 가져가면서 오히려 에이스 게이밍이 계속해서 그 선보였던 자신들이 네. 좋아했던 픽을 오히려 락스가 가져가고 있어요. 약간 이건 보여주기 의미도 강한 것 같아요. 캐스트럴도 연속해서 가져온 것도 에이스 게이밍의 주특기를 우리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캐서린도 이전 세트의 에이스 게이밍의 캐서린 그 실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캐서린이 어떻게 활용이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자, 에이스 게이밍이 타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글쎄요. 이제 들어왔을 타카? 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 바티스트나 캐서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돌진 조합을 위해서 타카를 꺼냈어요. 캐스터를 하나만 보면 저 조합이 강점이 있죠. 예. 캐스터를 상대로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 명만 잡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조합이긴 해도 확실히 언급을 해주셨던 바티스트 근접 조합에 대해서 진짜 강하거든요. 예. 바티스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그냥 사거리가 긴 영웅들에게 얻어맞기 시작했을 때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 정도 하나인데 일단 거기에 또 캐서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3명의 근접 딜러가 정말 이거 초강수를 줬습니다. 오로지 캐스터를 하나 먼저 끊고 3대2로 한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만약에 그 생각대로 캐스트러를 초반에 끊어줄 수 있다면 한타를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락사르마다한테 역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기 그렇죠. 준비됐습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의 8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레의 어텀 스플릿1 3주차 8강입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락사르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에이스 게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락사르마다는 반드시 오늘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락사라바다 이번에도 신발 3개 뽑았어요. 3신기로 완전 가겠다는 거죠. 네. 3신발에 비기로 가는데 이건 또 맵 역시 넓게 쓰면서 유리한 한타만 하겠다. 그러면서 스틸까지. PQQ 캐서린이 적진으로 들어와서 예.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발까지 사놨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물린다고 해도 신발 쓰면서 탈출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트를 한정해서는 타카와 흑깃이 좋겠지만
바티스트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자, 바티스트는 상대방이 근접 영웅이 많을 때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영웅인데 네. 자, 일단은 레인 쪽에 합류하면서 네, 이게 글쎄요, 이건 약간 핑 문제가 뭐 연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의 락사라바다의 노림수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 하나와 에이스 게이밍이 약간은 조금 여유를 좀 찾고 있었죠. 예. 방금 상황에서. 자, 에이스 게이밍 처음부터 아니란 플레이가 나왔고 처음부터 2킬 먹고 시작하는 락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다른 건 몰라도 캐스트를 잡으면서 한타 열만한데 이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면 저 엔지니어스 선수의 캐스터를 손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은패 쓰면 돼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조합이 순간 붕 뜨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바티스트에게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에이스 게이밍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일단 타카도 나중에 힘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자, 흑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뭔가 이제 공포 현망령을 제대로 쓰기 전에 어떻게든 조금 오히려 에이스 게이밍이 앞서 나갔을 때 이후에 락사라바다가 뭐 궁극기 활용을 한다고 해도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오게 되면 더 에이스 게이밍은 뭔가 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캐스터를 암살 자체도 이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흑기 CCS 17개, 캐스럴 17개. 이것도 좀 제법 위험하죠. 뚫렸고 그래도 그래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흑기. 네, 바티스트의 위치가 이제 위협적인 위치까지는 아니어가지고요. 3인의 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살아간 건데 대신에 체력 상황이 저 정도라면 꾸준하게 락사라보다는 더 포탑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얻어 맞아서 체력이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흑깃이 죽네요. 네, 그에 비해서 또 정글 쪽에서 바티스트의 좀 견제가 퀸이 신경 쓰다 보니까 랜스가 바로 이 레인 쪽에 합류를 못했었잖아요. 네. 찌르기도 좀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조금씩 에이스 게이밍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캐스코 3대0으로 밀리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자, 락스는 이번 분위기 계속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에이스 게이밍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될 건 그냥 원 콤보로 캐스를 눕혀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좀 이제 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고 약간 시간이 끌린 상태에서 캐스를 약간 늦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 3대2로 싸운다고 해도 지속적인 한타에서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럴 힘도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캐스를 원큼에 녹이지 못하면 이럴 때 캐스를 잡고 끊고 시작을 해야 의미가 있어요. 캐스를 녹이지 못하면 결국에 한타에서는 락스가 웃는 거예요. 네, 바티스의 꾸준한 이 딜을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끊어야 되는데 방금도 살짝 좀 아쉬웠었죠. 아직 에이스 게이밍의 초반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될 듯 될 듯 아직은 힘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일단 캐서린이 최대한 스택을 쌓기 위해서 준비 노력 중이고요. 근데 사실 더 이상적인 한타는 그러니까 딜이 같이 먼저 들어가서 캐스터를 노리는 것은 불확실해요. 엔지니어스 선수가 그냥 자체 무빙만으로 약간의 뭐 분수와 도가니 지원 받아가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 에이스 게이밍은 캐스터를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카실드 선수의 이니시가 필요한 거죠. 찌르기나 기대원 장벽을 맞춰놓고 캐스터를 노려야 조금 더 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에이스 쪽에서 특히나 타카는 뭐 나름대로 무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초반에 뭐 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포킹을 맞고 시작하는 건 껄끄럽죠. 게다가 바티스까지 와버리게 되면 거리 싸움에서 약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레인 쪽에서 3대3 대치구도. 네, 이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상대 포탑 근처에서는 파고드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고 조금 더 에이스 게이밍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빈틈을 만들면 좋은데 캐스터는 잘 맞겠다. 하지만 스킬 연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시작은 좋긴 했는데 무병관리까지 너무 아픈데요. 네, 타카가 몸으로 막아주면서 조금 딜을 분산시키긴 했어도 너무 세게 맞았어요 방금은. 지금 엔지아 선수의 저 캐스터를 딱히 이렇게 건드리고 싶긴 한데 뭔가 지금 너무 도주를 잘하다 보니까
좀 뭔가 될 듯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역으로 바티스트 왔죠? 바티스 왔어요. 아. 자, 킬로 연결됩니다. 네, 세 명이 같이 딜을 넣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너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또 뭐 CS나 여러 가지 오브젝트 잘 챙기면서 아이템도 잘 뽑아내고 네, 있고요. 첫 번째 포탑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내줬고요. 아, 1+1 타카까지 같이 그죠? 갑니다. 이게 사실 좀 알고는 있는데 누구나 하는 그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깨질 포탑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네. 이게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근데 아는데 몸이 이게 막상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그래도 어떻게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기대감을 자꾸 뇌에게 전달하거든요. 욕심이에요, 네. 욕심.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깨질 포탑인데 킬까지 내주게 되면 그때 조금- 후회하죠. 네. 아, 그냥 역시 포탑만 내줄 걸. 그렇죠. 그런 후회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원래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알면서요. 아, 어떻게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이죠. 네. 누구나 완벽하면 누구나 멋진 삶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이죠, 뭐. 네. 아, 몰라요. 신도 후회를 할지. 그걸 모르는 할 수 거예요.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재해를 이때 줬을까 막 이런 거. 자, 그래도 우리 황영재 해설은 그렇게 후회 많이 안 하면서 살잖아요. 저는 잘 때마다 이불을 차고 잡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누구나 이불 차고 잘 수밖에 없어요. 네. 삶이 많이 힘들진 않죠?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약간씩 좀 아쉬웠던 상황들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아니 이게 기억력이 나쁘면 좋은데 그런 건 이상하게 또 기억이 잘 나잖아요. 잊고 싶은 건 기억이 못 남고, 잊어요. 또 꼭 알아야 될 거. 네. 그런 걸 꼭 이제 잊게 되면서 중요한 걸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이 한타인데 지금 낙산 아르마다가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 CS는 그럭저럭 따라가긴 했으나 지금 5킬 대 0킬이라서 이 킬 스코어 자체 그리고 포탑의 그런 그 골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좀 성장기가 있죠. 찌르기 또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조합이 한 게 캐스터를 망령까지. 그나마 망령 때문에 뒤로 그 백무빙이 강제되다 보니까 딜을 그나마 조금 덜 당했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포탑은 어떡하죠? 이대로 내주는 캐스터 딜, 건가요? 오! 순식간에 두 번째 포탑까지 파괴하는 락스. 이건 거의 뭐 한 방에 깼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예. 포탑을 미는 속도가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되면 꽉 차이는 저 금강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저것까지 가져가게 되는 순간에는 양 팀의 그런 그 골드 격차는 이제 거의 4,000 이상까지 벌려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이 타카와 흑깃이 들어가서 퀘스트를 녹여줘야 되는 그런 조합인데 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캐스터를 끊고 시작을 해도 뭔가 좀 장담하기 어려운 건데 그거마저도 지금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캐스터를 끊고 시작하자. 이게 네. 에이스 게이밍의 최고의 지금 과제입니다. 자, 캐스터를 잡아내지 못하면 한타에서 락스를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에이스 게이밍. 네,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만 봤을 때는 승부수인 거예요. 에이스 게이밍은 조합 자체가 사실 캐서린이나 저 바티스트 상대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캐스터에게는 우위에 서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한 번에 3명 난입해가지고 아이템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 다음에 캐스터를 끊어놓고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건데 락사라바다가 일단 대응이 너무 좋죠. 엔지니어 선수가 미리 빠지는 것도 좋고 상대적으로 또 피큐큐 선수가 또 지켜주는 것 역시 좋고요. 자,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락스. 금가까지 먹게 되면 격차가 제법 생기게 됩니다. 네, 게다가 막내 올림픽까지 나오게 되면서 자, 이거라도 어떻게든 자, 한타 타카의 먼저 시도하는 에이스 은신도 게이밍. 쉽지가 않긴 한데 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바티스트라도 먼저 끊고 못 끊었어요. 바티스트라도 끊으면 그 다음에 캐스터를 잡는 건 또 쉬웠거든요. 스테이까지 금강까지 포킹까지! 빼앗기면서. 게다가 찌르기 지금 안 맞았거든요. 네, 이러면 엎침 대 덮친 격 에이스 게이밍의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와, 캐스tor이 오히려 앞으로 그냥 쫓아가면서 딜을 퍼부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기세 좋아요, 엔지니어 선수. 야, 금강은 그래도 에이스 게이밍이 먹을 뻔했는데 네. 그것마저도 놓쳤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캡틴이었을 때의 그런 그 아쉬움을 엔지니어 선수가 딜을 퍼보면서 뭔가 해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하나도 아낌없이 지금 딜을 원하는 대로 100% 이상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레인을 섰던 선수다 보니까 뭐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네. 예, 레인을 정말 잘해주고 있죠.
사실 보면 거의 그 각자 포지션이 정해져 있긴 해도 연습할 때 혹은 뭐 랭크 게임 할 때 보면 다른 포지션도 곧잘 소화를 하거든요. 네. 다 잘하는데 우리 팀에 맞게 조금 더 이제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포지션이긴 해도 확실히 엔지니어 선수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락사르마다가 계속 5대0으로 아직까지 퍼펙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 일단 완벽한 한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쉽지가 않아요. 네. 에이스 게이밍이 그나마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와중에도 CS라도 쫓아가면서 격차를 조금 좁혀 나가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한 7, 8분 때까지는 그게 됐어도 이제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CS에서도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카정을 하나둘씩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금강까지. 락스가 결국에는 금강까지 뭐 안전하게 또 먹죠. 네, 이렇게 되면 골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네. 게 되는 거죠. 아까 꽉 차 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598골드예요. 네. 게다가 이거 그냥 한타 열 수 있죠? 우리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한타 저도 손해 없거든요, 락사나바다는. 그러나 지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3대3으로 완벽하게 한타를 열겠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2명만 한타를 열었고 가만 보면 엔지니어 선수 CS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뒤에서 뭐 지원 사격 해준 게 아니라 2대3인데도 에이스는 빠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한타를 열려고 갔을 때는 CS를 이제 그냥 버리고서라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한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 선수는 그냥 가는 동안에 CS 손실 없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요. 자, 에이스 게임이 조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래서 뭐 상대의 그 성장을 따라잡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주도적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 타이밍은 이미 없어요.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걸 락사라바다가 무리하는 걸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스카이쉘트 선수는 아이템을 사서 뭐 지뢰를 깔거나 조명탄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락사라바다의 지금 피클 선수는 지금 마누얼리티 사가지고 좌우측에서 보면 사방이 지뢰 받쳐요. 네, 자파티스 합류하면서 폭질의 강타. 이렇게 되면 타카가 할 게 더 없어집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더 할 게 없는데 더욱이나 은신의 생명의 타카는 더 어디 갈 데 없어요. 물론 다른 선수들은 더 할 게 없나요? 그럼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약간만 유리해도 사실 락사라바다가 그대로 경기를 이끌 만한 팀이긴 한데 네. 더 압도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사방을 지금 시야 확보 다 해놨어요. 네.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에이스 게이밍. 이거 타카는 할 게 없는데 다른 선수들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어딜 가도 시야 다 공유됩니다. 네, 다 보여요. 역할 분배가 돼서 나는 요거 할게, 너는 이거에 요거면 딱 호흡만 잘 맞추면 한타를 이겨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비전표 간다. 거의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럴 때 킬이라도 에이스 게이밍이 좀 먹어가면서 성장하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제 일반적으로 찌르기로 도가니 빼고 그러면 그 다음 찌르기가 기현장벽으로 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찌르기로 도가니 빼긴 했으나 그 다음이 밀리죠. 네, 절명시도 있어요, 캐스트롤. 이거 화력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네. 자, 세 번째 푸타까지 깔끔하게 밀고 뒤로 빠지는 악스. 네. 랜스조차도 지금은 최전선에서 버텨주기 어려울 정도로 락사라바다가 딜을 잘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흑기시 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뭐 이번 그 패치된 버전으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의 흑기 진짜 세거든요. 예. 평소보다 그 패치 방향이 약간 흑기에게 좀 괜찮게 된 점이 있어가지고 더욱이나 좋은데 이제 거기에 또 익숙해지신 분은 지금의 흑기 적응을 못하실 겁니다. 네, 존재감이 사실 항상 언제나 확실하게 있는 게 흑기신데 지금은 아직 뭔가 주도적으로 판을 흔들질 못하고 있어요. 절명시 한 대 맞으니까 체력이 반으로 줄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네. 크라켄도 일단 그냥 평범하게 스틸 자체가 어려운 건데요. 와, 이제 타카가 캐스터에게 쫓겨나요. 타카도 죽을 뻔했어요. 네. 뭐 가뜩이나 적중률 좋은데 아이템까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화살만 한 세 발만 맞추면 거의 빈사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에이스 게임이 크라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
누가 먹을지 보죠. 일단 이 정도 때리고 이제 안 때리는 게 이상적이죠. 스틸 자체를 허용하지 않게끔. 이러다가 한 번에 딜을 뽑아내서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크라켄 잡는 차 한타 열기. 크라켄. 공포의 망령. 스틸 실패. 일단 바티스트가 먹으면서 한타 이어지는 한타 이게 중요합니다. 네. 게다가 또 크라켄을 거의 아. 체력 피해 없이 정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 화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크라켄은 먹었어도 한타를 지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락사라바다의 체력 관리가 또 워낙 좋아서 그것마저도 어려웠고요. 그렇죠. 에이스 게이밍이 이거 크라켄 절대 내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그래서 앞으로 나갔는데 크라켄도 뺏기고 한타에서 졌어요. 이러면 게임이 끝났죠. 이건 크라켄도 필요가 없을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 진영에서의 에이스를 띄웠기 때문에 네, 이대로 미니언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GG. 자, 락사르바다가 에이스 게이밍은 8강에서 2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네. 뭐 에이스 게이밍 쪽에서는 뭐 바티스트 근접 조합에 대해서 진짜 강하거든요. 네. 바티스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그냥 사거리가 긴 영웅들에게 얻어맞기 시작했을 때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 정도 하나인데 일단 거기에 또 캐서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3명의 근접 딜러가 정말 이거 초강수를 놓습니다. 오로지 캐스터를 하나 먼저 끊고 3대2로 한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만약에 그 생각대로 캐스트러를 초반에 끊어줄 수 있다면 한타를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락사르마다한테 역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기 그렇죠. 준비됐습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의 8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레의 어텀 스플리몬 3주차 8강입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락사르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에이스 게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락사르마다는 반드시 오늘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락사라바다 이번에도 신발 3개 뽑았어요. 3신기로 완전 가겠다는 거죠. 네. 3신발에 비기로 가는데 이건 또 맵 역시 넓게 쓰면서 유리한 한타만 하겠다. 그러면서 스틸까지. PQQ 캐서린이 적진으로 들어와서 예.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발까지 사놨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물린다고 해도 신발 쓰면서 탈출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거예요. 캐스트를 한정해서는 타카와 흑깃이 좋겠지만 바티스트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자, 바티스트는 상대방이 근접 영웅이 많을 때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영웅인데 네. 자, 일단은 레인 팀이 합류하면서 네, 이게 글쎄요, 이건 약간 핑 문제가 뭐 연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의 락사라마다의 노림수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 하나와 에이스 게이밍이 약간은 조금 여유를 좀 찾고 있었죠. 예. 방금 상황에서. 자, 에이스 게이밍 처음부터 아니라 플레이가 나왔고 처음부터 2킬 먹고 시작하는 락스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다른 건 몰라도 캐스터를 잡으면서 한타 열만한데 이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면 저 엔지니어스 선수의 캐스터를 손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은폐 쓰면 돼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조합이 순간 붕 뜨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바티스트에게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에이스 게이밍 좀 네, 역시 포탄만 내줄 걸. 그렇죠. 그런 후회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원래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알면서요. 어떻게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이죠. 예. 누구나 완벽하면 누구나 멋진 삶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이죠, 뭐. 네. 몰라요. 신도 후회를 할지. 그걸 모르는 할 수 거예요.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재해를 이때 줬을까, 막 이런 거. 자, 그래도 우리 황영재 해설은 그렇게 후회 많이 안 하면서 살잖아요. 저는 잘 때마다 이불을 차고 잡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누구나 이불 차고 잘 수밖에 없어요. 네. 삶이 많이 힘들진 않죠?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약간씩 좀 아쉬웠던 상황들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아니 이게 기억력이라도 나쁘면 좋은데 그런 건 이상하게 또 기억이 잘 나잖아요. 잊고 싶은 건 기억이 못 잊어요. 또 꼭 알아야 될 거. 네. 그런 걸 꼭 이제 잊게 되면서
중요한 걸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의 한타인데 지금 락사 아르마다가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 CS는 그럭저럭 따라가긴 했으나 지금 5킬 대 0킬이라서 이 킬 스코어 자체 그리고 포탑의 그런 그 골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좀 성장기가 있죠. 찌르기 또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조합이 한 게 캐스터를 아이고 망령까지. 그나마 망령 때문에 뒤로 그 백무빙이 강제되다 보니까 딜을 그나마 조금 덜 당했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포탑은 어떡하죠? 이대로 내주는 캐스터 딜, 건가요? 오! 순식간에 두 번째 포탑까지 파괴하는 락스. 이건 거의 뭐 한 방에 깼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예. 포탑을 미는 속도가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되면 꽉 차이는 저 금강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저것까지 가져가게 되는 순간에는 양 팀의 그런 그 골드 격차는 이제 거의 4,000 이상까지 벌려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이 타카와 흑깃이 들어가서 캐스터를 녹여줘야 되는 그런 조합인데 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캐스터를 끊고 시작을 해도 뭔가 좀 장담하기 어려운 건데 그거마저도 지금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캐스터를 끊고 시작하자. 이게 네. 에이스 게이밍의 최고의 지금 과제입니다. 자, 캐스터를 잡아내지 못하면 한타에서 락스를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에이스 게이밍. 네,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승부수인 거예요. 에이스 게이밍은 조합 자체가 사실 캐서린이나 저 바티스트 상대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캐스터에게는 우위에 서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한 번에 3명 난입해가지고 아이템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 다음에 캐스터를 끊어놓고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건데 락사라바다가 일단 대응이 너무 좋죠. 엔지니어 선수가 미리 빠진 것도 좋고 상대적으로 또 피큐큐 선수가 또 지켜주는 것 역시 좋고요. 자,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락스. 근거까지 먹게 되면 격차가 제법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것도 에이스 게이밍의 주특기를 우리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캐서린도 이전 세트의 에이스 게이밍의 캐서린 그 실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캐서린이 어떻게 활용이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자, 에이스 게이밍이 타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글쎄요. 이제 들어왔을 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 바티스트나 캐서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돌진 조합을 위해서 타카를 꺼냈어요. 캐스터를 하나만 보면 저 조합이 강점이 있죠. 예. 캐스터를 상대로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 명만 잡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조합이긴 해도 확실히 언급을 해주셨던 바티스트 근접 조합에 대해서 진짜 강하거든요. 예. 바티스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그냥 사거리가 긴 영웅들에게 얻어맞기 시작했을 때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 정도 하나인데 일단 거기에 또 캐서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3명의 근접 딜러가 정말 이거 초강수를 놓습니다. 오로지 캐스터를 하나 먼저 끊고 3대2로 한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만약에 그 생각대로 캐스터를 초반에 끊어줄 수 있다면 한타를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락사르마다한테 역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기 그렇죠. 준비됐습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의 8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레의 어텀 스플릿1 3주차 8강입니다.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락사르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에이스 게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락사르마다는 반드시 오늘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락사라바다 이번에도 신발 3개 뽑았어요. 3신기로 완전 가겠다는 거죠. 네. 3신발에 비기로 가는데 이건 또 맵 역시 넓게 쓰면서 유리한 한타만 하겠다. 그러면서 스틸까지. 피큐큐 캐서린이 적진으로 들어와서 예.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발까지 사놨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물린다고 해도 신발 쓰면서 탈출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거예요. 캐스트를 한정해서는 타카와 흑깃이 좋겠지만 바티스트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자, 바티스트는 상대방이
근접 영웅이 많을 때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영웅인데 네. 그래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흑기. 네, 바티스트의 위치가 이제 위협적인 위치까지는 아니어가지고요. 3인의 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살아간 건데 대신에 체력 상황이 저 정도라면 꾸준하게 락사라보다는 더 포탑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얻어맞아서 체력이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흑깃이 죽네요. 네, 그에 비해서도 정글 쪽에서 바티스트의 좀 견제가 괜히 신경 쓰이다 보니까 랜스가 바로 이 레인 쪽에 합류를 못했었잖아요. 네. 찌르기도 좀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조금씩 에이스게이밍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캐스코 3대 0으로 밀리고 있는 에이스게이밍. 자, 락스는 이번 분위기 계속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에이스게이밍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될 건 그냥 원 콤보로 캐스를 눕혀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좀 이제 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고 약간 시간이 끌린 상태에서 캐스를 약간 늦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 3대 2로 싸운다고 해도 지속적인 한타에서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럴 힘도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캐스터를 원컴에 녹이지 못하면 이럴 때 캐스터를 잡고 끊고 시작을 해야 의미가 있어요. 캐스터를 녹이지 못하면 결국에 한타에서는 락스가 웃는 거예요. 네, 바티스의 꾸준한 이 딜을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끊어야 되는데 방금도 살짝 좀 아쉬웠었죠. 아직 에이스게이밍의 초반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될 듯 아직은 힘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일단 캐서린이 최대한 스택을 쌓기 위해서 준비 노력 중이고요. 근데 사실 더 이상적인 한타는 그러니까 딜이 같이 먼저 들어가서 캐스터를 노리는 것은 불확실해요. 애니아스 선수가 그냥 자체 무빙만으로 약간의 분수와 도가니 지원 받아가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 에이스게이밍은 캐스터를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카실드 선수의 이니시가 필요한 거죠. 찌르기나 기디언 장벽을 맞춰놓고 캐스터를 노려야 조금 더 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에이스 쪽에서 특히나 타카는 나름대로 무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초반에 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포킹을 맞고 시작하는 건 껄끄럽죠. 게다가 바티스까지 와버리게 되면 거리 싸움에서 약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레인 쪽에서 3대3 대치구도. 네, 이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상대 포탑 근처에서는 파고드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고 조금 더 에이스게이밍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빈틈을 만들기 좋은데 캐스터는 잘 막혔다. 스킬 연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시작은 좋긴 했는데 무병원에까지 너무 아픈데요. 네, 타카가 몸으로 막아주면서 조금 딜을 분산시키긴 했어도 너무 세게 맞았어요 방금은. 잘 살아간 건데 대신에 체력 상황이 저 정도라면 꾸준하게 락사라보다는 더 포탑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얻어맞아서 체력이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흑깃이 죽네요. 네, 그에 비해서도 정글 쪽에서 바티스트의 좀 견제가 괜히 신경 쓰이다 보니까 랜스가 바로 이 레인 쪽에 합류를 못했었잖아요. 네. 찌르기도 좀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조금씩 에이스게이밍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캐스코 3대 0으로 밀리고 있는 에이스게이밍. 자, 락스는 이번 분위기 계속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에이스게이밍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될 건 그냥 원 콤보로 캐스를 눕혀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좀 이제 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고 약간 시간이 끌린 상태에서 캐스를 약간 늦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 3대 2로 싸운다고 해도 지속적인 한타에서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럴 힘도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캐스터를 원컴에 녹이지 못하면 이럴 때 캐스터를 잡고 끊고 시작을 해야 의미가 있어요. 캐스터를 녹이지 못하면 결국에 한타에서는 락스가 웃는 거예요. 네, 바티스의 꾸준한 이 딜을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끊어야 되는데 방금도 살짝 좀 아쉬웠었죠. 아직 에이스게이밍의 초반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될 듯 아직은 힘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일단 캐서린이 최대한 스택을 쌓기 위해서 네. 준비 노력 중이고요. 근데 사실 더 이상적인 한타는 그러니까 딜이 같이 먼저 들어가서 캐스터를 노리는 것은 불확실해요. 애니아스 선수가 그냥 자체 무빙만으로 약간의 뭐 분수와 도가니 지원 받아가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 에이스 게이밍은 캐스터를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카실드 선수의 이니시가 필요한 거죠. 찌르기나 기대원 장벽을 맞춰놓고 캐스터를 노려야 조금 더 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에이스 쪽에서 특히나 타카는 뭐 나름대로 무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초반에 뭐 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포킹을 맞고 시작하는 건 껄끄럽죠. 게다가 바티스까지 와버리게 되면 거리 싸움에서 약간 밀리게 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레인 쪽에서 3대3 대치구도. 네, 이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상대 포탑 근처에서는 파고드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고 조금 더 에이스게이밍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빈틈을 만들기 좋은데 아키스트는 잘 맞겠다. 하지만 스킬 연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시작은 좋긴 했는데 무병원에까지 너무 아픈데요. 네, 타카가 몸으로 막아주면서 조금 딜을 분산시키긴 했어도 너무 세게 맞았어요 방금은. 지금 엔지아 선수의 저 캐스터를 딱히 이렇게 건드리고 싶긴 한데 뭔가 지금 너무 도주를 잘하다 보니까 뭔가 될 듯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역으로